술 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술을 사줍니다. 스노브는 좋은 사람. 스시 오마카세나 생면 파스타처럼 어느새 갑자기 유행을 타는 음식이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사케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사케를 파는 일본식 술집도 정말 많아졌고요. 이걸 사케바 이렇게 부르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엄밀하게는 사카바라고 읽습니다. 일본에서 술집을 뜻하는 단어로 사카바, 노미야, 사카야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요. 이 단어들 처음 듣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사카야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쓰고 많이 듣는 단어거든요. 앉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를 사카야 앞에 한번 붙여볼까요? 짠! 이자카야가 됩니다. 앉아서 술 마시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뭐야, 그럼 술을 앉아서 마시지 서서 마시나? 네, 서서 마시는 집도 있습니다. 아까 술집을 뜻하는 단어 중에서 노미야라는 단어가 있었죠. 여기에 선다는 뜻의 타치를 붙이면 타치노미야. 서서 마시는 집. 이거 줄여서 선술집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요즘 한국에서 선술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좀 허름한 술집을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서서 마시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서갈비처럼 서서 후딱 먹고 마시고 가는 거죠. 술 취해서 테이블에 엎드려 자는 사람도 없고 가게 회전율에도 좋겠네요. 한국에는 더 웃기는 표현으로 스탠딩 이자카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자카야가 앉아서 술 마시는 집이라는 뜻인데 스탠딩을 붙였네. 이게 대체 뭔 소리야? 모르는 뜻을 대충 짐작해서 쓰니까 이런 사달이 나죠.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게 되셨으니까 술자리에서 이걸로 이제 저처럼 아는 척 겁나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엔 참 맛있는 술이 많고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싶은데 건강은 왜 이렇게 술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뭔 소리야? 술집에 왔으니까 오늘은 음주 팁도 하나 드릴게요. 술 드실 때 빈속에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속 뒤집어지잖아요. 그럴 때 빠르게 한 잔을 더 드시면 한 번 더 뒤집어져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Anyway, 최근에 사케 파는 술집들이 많아졌으니까 사카바 한두 군데 정도 리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지난 초여름이에요. 지금 이제 가을 끝나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개해드릴 만한 곳이 없었어요. 예약이 힘들다거나 안주가 맛이 없다거나 서비스가 이상하다거나 때려치울까 하는 도중에 이제 하나 찾았어요. 군자역 이시즈에입니다. 일단 생맥주 하나 주문하고 오토시가 한 그릇 나왔습니다. 두부랑 시금치네요. 저는 사실 이걸 먹으면서 이미 벌써 예감이 좋았어요. 미세한 간이 은은하게 느껴지는데 그 간이 두부의 고소함도 시금치의 맛도 죽이지 않고 빈속을 편하게 달래주는 맛이 납니다. 메뉴에는 없는 요리인데 정말 맛있어요. 생맥주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래도 생맥주는 생맥주의 미덕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어지간히 맛없는 생맥주가 아닌 이상 받자마자 마시는 첫 모금은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맥주 마시면서 메뉴판 잠깐 볼게요. 제일 위에 일본어로 근데 어떻게 읽는지는 안 써져 있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혼지스노 오스스메 이렇게 읽어요. 오늘의 추천이라는 뜻입니다. 오마카세랑도 약간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49,000원짜리 코스를 주문했고요. 저는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있는 메뉴들 보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자카야 메뉴판이 기분이 좋아요. 사케는 제일 비싼 페이지만 한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텐비도 있고 자쿠, 신슈키레이 등등 보입니다. 잔사케랑 잔소주도 다양하게 있어요. 첫 요리는 다노박 스프입니다. 근데 막 푹푹 끓여서 만드는 그런 일반적인 수프는 아니고 스리나가시라고 부르는 시원하게 떠먹는 일본식 수프입니다. 바질 오일 살짝 올라가고 길다란 갈색 고명은 튀긴 우엉인 것 같아 보이고요. 부부아라레라고 부르는 튀밥이 약간 올려져 있고요. 사실 이런 요리는 큰 감동을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이거 받자마자 아니 여름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스리나가시를 주시지? 실망하고 시작했다가 한술 뜨고 나서 바로 납득을 했어요. 맛있어. 단호박의 단맛은 은은하게만 딱 내고 가벼운 짠맛이 한 번씩 불규칙하게 툭툭 나와주고 바질 향을 더해서 완성도 높여주고 계절감을 무시하고도 내도 될 만큼 좋은 스타터였습니다. 사카바에서 안주 주문했는데 회가 빠질 수가 없겠죠. 광어 지느러미, 도미, 방어입니다. 광어 지느러미 빼고는 2점씩 나왔네요. 이런 식당에서 내는 사시미들 특유의 질감이 있어요. 적당히 숙성이 좀 많이 될 때 나오는 부드러운 식감. 참돔은 겉을 살짝 토치질을 해서 불향을 입혔어요. 사실 참돔은 향이 섬세한 생선이다 보니까 불보다는 뜨거운 물로 껍질에 붙은 지방만 익힐 때가 많기는 하죠. 그리고 방어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
마스잔에 사케 한 잔 주문을 했고요. 몇 종류의 해산물, 그리고 느슨해진 스노부에게 김간장을 주셨습니다. 아니군요. 간장김이군요. 일단 연어알을 주셔서 좋았습니다. 연어알 작업도 국산 연어를 받아서 가게에서 직접 작업한다고 하셔서 여기서 좀 놀랐고요. 연어알 맛도 기대 이상이라서 또 놀랐고요. 한국 요식업의 미래가 밝습니다. 성게소, 가리비, 참치 속살, 북쪽 분홍새우 이렇게 적당히 서로 조합해서 김에 싸서 먹습니다. 이런 구성의 접시는 사실 이자카야에서 나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지뢰밭이거든요. 퀄리티 떨어지면 엄청 심하게 티나는 접시인데 이시즈에에서는 기대 이상의 선도와 맛을 내줘서 오히려 바로 앞에 나왔던 사시미 플레이트보다도 여기서 더 감탄을 했습니다. 다음은 또 횟감입니다. 나메로우. 횟감은 전갱이를 쓰셨고요. 된장 맛은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참깨와 향채소를 활용해서 향이 돋보이게 무쳐냈습니다. 그래서 산뜻한 느낌이 참 좋고요. 그러면서도 고소한 지방 맛도 풍부하고 나메로우는 사실은 이거 완전 떡이 됐다 싶게 찐득찐득하게 무쳐내는 게 정석인데 여기는 좀 가벼운 스타일로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횟감이랑 해산물로 3연속 나왔는데 서비스로 또 회를 2점 챙겨주셨어요. 근데 자바리를 주셨어요. 여기 진짜 좀 이상한 술집이네요. 제주도에서 방언으로 다금바리라고 부르는 생선이 바로 이 자바리입니다. 쫄깃한 숙성도 좋고 소금 살짝 찍어서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참깨에 버무린 초절임 고등어입니다. 초절임도 잘 됐고 비린 맛도 별로 없고 고등어 맛은 잘 나고요. 때깔도 상당하죠. 다음은 전복찜입니다. 구성이 진짜 좋네요. 부드럽기로 치면 스시야 전복찜에 지지 않는 부드러운 식감이고요. 일식의 스이지라고 해서 살짝 가늘한 육수에 재료를 넣고 가볍게 졸여내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 방식을 써서 전복에서 카스오 향이 많이 납니다. 식감은 정말 좋은데 전복 향에 카스오 향에 잡아먹히는 부분이나 졸이고 나서 전복 간이 좀 뚜렷해진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돈 내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은 구성들이라서 방금 제가 한 말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유리잔에 사케를 어느 정도 마시고 나면 유리잔을 빼고 마스잔을 들어서 유리잔으로 따라내고 마시면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치구이에 당근 퓨레가 곁들여져서 나오는데 퓨레도 맛있고 연근칩도 맛있습니다. 당근 퓨레에서 나오는 향과 단맛과 당근 입자의 질감 다 좋아요. 근데 삼치구이는 원래부터가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삼치는 구이로 먹으면 수분감이 금방 박살나 버리기 때문에 이 삼치구이도 좀 그런 편입니다. 물론 사케를 마셔서 입을 촉촉하게 적시면 궁합이 딱딱 맞습니다. 게와 새우 머리가 들어가는 미소시루입니다. 갑각류에서 나는 단맛을 아주 산뜻하고 부드럽게 내셨어요. 여기 셰프님이 그냥 일식을 다 잘하십니다. 이런 스타일의 술집에서 나오는 안주들은 게으르게 만들자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게으르게 만들 수 있는데 이시즈에는 대충 적당히 구색 맞춰서 내는 요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뒷주방 잘하는 스시집에서 나오는 구성 그대로입니다. 소주를 잔으로 추가 주문을 했고요. 혹시 북두해권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또 나이가 보통 내기는 아니신데 북두해권 만화와 콜라보한 소주입니다. 너는 이미 술 마시고 죽어있다. 재료는 베니하루카라는 고구마로 만드는 소주고요. 베니하루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 기억하시면 이제 또 보통 애청자가 아니신데 최근에 올렸던 쿡투게더 영상에서 나왔던 고구마거든요. 밤고구마랑 호박고구마 중간 정도의 달달한 품종. 술은 일단 무슨 술이 됐든 간에 만드는 재료가 달거나 전분이 많아야 대체로 맛있는 술이 나옵니다. 게살도 맛보라고 조금 주셨어요. 토사즈 소스를 젤리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여기 보통 설탕이나 미림 많이 쓰거든요. 이시즈에는 소스를 단맛 거의 안 나게 만들고 단맛은 게에서 나는 은은한 단맛에 다 맡겼어요. 그래서 게 맛이 딱 중심이 돼서 잘 살아있고 좋습니다. 마무리로 튀김까지 나옵니다. 거의 카이세키 수준으로 골고루 나오네요. 붕장어 2점, 꽈리고추, 시소입니다. 붕장어 부드럽고 맛도 기름도 깔끔해요. 시소랑 고추도 맛있습니다. 여기는 튀김도 잘하시네요. 한국인은 또 마무리 탄수화물이 필요하니까 나폴리탄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 나폴리탄 먹으면서 자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폴리탄을 먹고 있으면 가짜 추억을 주입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릴 때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하면 할머니가 마지못해서 꺼내신 젠틸레 파스타면으로 만들어주신 나폴리탄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왠지 드시질 않았어요. 할머니는 나폴리탄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뻘소리가 길었네요.
나폴리탄은 알덴테고 나발이고 면을 푹 익혀야 정겨운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명도 적당하니 좋고 치즈 갈아서 넉넉하게 뿌려주시는 것도 좋네요. 푸근하게 맛있습니다. 나름 이것저것 먹었는데 아직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추워지면 굴튀김도 먹으러 와야겠고 고등어 볶음밥도 잘하실 것 같고 어떤 요리를 시켜도 먹어보면 납득이 가도록 맛의 방향과 소신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 집입니다. 메뉴 보면 아쿠아파짜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유독 일본에서 많이 먹는 이탈리아 요리거든요. 해산물이나 생선으로 만드는 요리인데 이런 안주도 라인업에 넣으신 거 보면 일본에서 좀 사셨거나 자주 다녀오시는 셰프님이구나 싶어요. 가게 조명도 밝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도 좋고요. 어두워야 술맛 난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어두워서 식당 관리 안 되는 것보단 이쪽이 훨씬 더 즐겁고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 편집하면서 깨달았는데 오스스메 코스 주문은 술 보틀 주문이 필수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벌써 계산하고 도망쳐 버렸죠. 다음에 굴튀김 먹으러 가서 보틀 주문하는 것으로 대충 수습을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